투산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2년 9월에 설립돼서 2010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1980년 10월 정부에 귀속된 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산그룹에 인수됐고 2022년 3월 두산중공업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습니다. 주 사업은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단조품, 건설기계 및 포터블 파워 장비, 토목과 건축공사, 연료전지 주기기, 화공플랜트 기자재 등의 사업입니다. 지난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으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됐으며 두산 퓨얼셀의 지배력 증가에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조 8,076억 원, 영업이익 8,907억 원, 당기순이익 6,4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출 증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개요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 보고서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입니다. 회사 매출액 3조 9,603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3.2포인트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3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45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4.19포인트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0.7%가 증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4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2분기죠. 4월부터 5월, 6월 지난 2분기 대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의 폭은 한 4% 정도 감소 요인이 좀 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기조는 실적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공시인데 지금 이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요인은 아니다. 2분기 대비 4% 영업손익의 어떤 감소 요인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아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40.7% 증가되고 있는 영업이익의 어떤 수익 지표는 2022년도 그래도 좀 비교적 견고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지금 이 사항들 안에서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어떤 지표는 나와 있지만 어떤 사업 부분의 증감치가 더 돋보였는지 또는 더 부진했는지 자, 이 유무는 좀 알 수 없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공정공시 이후에 IR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겠다. 두산에너빌리티 IR팀이 정보 제공 대상자로 하여금 나와 있는데 회사의 홈페이지죠. 회사의 홈페이지 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이 관련된 3분기 실적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여기 내용을 들어가서 좀 보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누계 수주 어떤 수혜 효과 좀 있었고요. 먼저 이 전년도 이 3분기 누계 수주는 4조 7,901억을 좀 달성했는데 수주 프로젝트 대부분의 1조 규모의 사우디 주단 공장 그리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제주 한림 해상 풍력 기자재 공급,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잔고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전체 올해 수주 목표액 7조 9천억 원을 좀 무난하게 좀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해외발 수주죠. 사우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수주액 5천억 그리고 이집트 원전 건설 공사 수주액 1조 3천억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합 1조 8천억 원의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 해당 목표 수주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주 계약이 나오고도 있고 또 앞으로의 성장 속에도 주목할 수 있을 만큼 수주 계약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 IR 자료까지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NF와의 협력 강화로 이 친환경 리튬 생산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이 배터리 소재 부문, 이 부문에서의 성장성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뭐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본격화했죠. 네. 과거에 이 원전 기술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원전 기대강, 원전 테마의 대장주격이었는데 사실상 이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이 기술적인 어떤 부분 퇴보된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좀 부분적으로 훼손됐었죠. 이후에 다시금 폴란드향 뭐 원전 수주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의 이 초소형 원전 관련 개발 이슈 또 이에 따른 어떤 컨소시엄 이후의 수주 참여 소식까지 좀 이 부각되고 있는 어떤 사항들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좀 충분히 갖고 가고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회사 LNF와 배터리 소재 폐배터리의 어떤 재활용이죠. 리사이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LNF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폐배터리 부분이죠. 폐파우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서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좀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이 폐파우더를 재활용하는 이 리튬 추출 기술이 상용화 직전까지 좀 이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가시화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LNF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본격화됐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사업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 공법이 폐파우더를 열 처리하고 여기서 증류소를 활용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무려 뭐 월초 대비 연초 대비 거의 뭐 3배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원가 부담으로 좀 작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의 어떤 이 재활용 그리고 핵심 파우더의 어떤 이 재사용으로 인한 탄산 리튬의 어떤 추출 부분은 또 다른 수익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부문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 모멘텀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다시금 리사이클링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주목이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죠. 지난 방송에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그리고 신사업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안에는 원전 관련 수주에도 계속 도전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이 보시는 이 원전 관련 이 부분은 또 전망이 어떨까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이 화두예요. 지금 원전 폴란드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폴란드 국가 수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탈락했다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죠. 네. 국가 수주 부분에서는 미국이 확정이 됐죠. 미국이 확정이 됐는데 민간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주가 거의 뭐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혼선을 좀 갖는 거예요. 국가에선 탈락했는데 민간 수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사업 성과에 대한 어떤 담보 보장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리스크 관점에서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이에 따라서 뭐 대금의 회수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진척 과정의 어떤 애로 사항들이 충분할 텐데 이 사업 괜찮을까라는 어떤 불안정한 어떤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사업의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반기 보고서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보면 회사 주력 사업 대부분이 45.3%의 이 매출 포지션 기록하고 있는 담수 수처리 설비 그리고 주단 조품 플랜트 설비 설치 공사. 자, 해당 매출은 45.3%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건설 기계 그리고 산업 차량 등의 비중 52.4%, 그 다음에 발전 설비 1.7%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플랜트발, 원전 플랜트발 매출이 그렇게 좀 크게 가시화되거나 부각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동 수주에 따른 이 부분, 발전 설비와 담수 설비 그리고 건설 부분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은 2023년도 상반기 좀 더 증가될 수는 어떤 가능성이 크지만 원전 수주 효과 안에서는 글쎄요, 지금 두산 퓨얼셀의 어떤 매출 포지션 부분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의 원전 플랜트 또는 원전 기자재 관련 뭐 건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수주가 조금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은 좀 갖게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주력 사업 부분에서도 상당수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산출 기준, 자, 이 내용을 좀 하단에 좀 보면 발전 그리고 담수 설비 제품 그리고 주단 조품에 관련된 동향,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뭐 플랜트 건설을 요구하고 있고,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사업 보고서, 최근에 2분기 실적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원전 관련된 어떤 기재 사항들이나 핵심 이슈 사항들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 폴란드양 이 민간 원전 수주가 가시화가 될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수혜 효과는 맞다.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 관점 하에서 충분한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 주도, 즉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수주에서는 사실상 뭐 고배를 마신 것은 맞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좀 다소 훼손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실적 기조 하에서 좀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섹터 하에서만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 그리고 중동 시장의 이 플랜트죠. 플랜트 설비 어떤 추가 수주 기대감인데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 부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플랜트 부분들 충분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보면 자, 지금 2분기 실적 기조, 자, 여기를 보도록 하죠. 4번 내용을 좀 보면 전체 상황 하에서 전체 수출 비중이 5조 1116억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수출 비중이 아직 크다는 관점에서는 강달러 기조 하에서 외화 환산 이익이 반영되는 4분기 실적. 오히려 단기 순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로도 좀 작용될 수 있다. 즉 뭐냐면 2022년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실적적인 기조 요인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원전 부문 관련해서 부각을 받은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져도 괜찮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기 보고서를 같이 확인을 해보셨는데 보면 원전 관련 사업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적인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문보다 그래도 에너빌리티 부문 내에서 여태까지 영위를 해왔던 사업 내에서 추가 수주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투자 계획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 이슈가 좀 있었고 원전 기대감도 부각됐지만 다시금 이 국가 주도 수주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뭐 조정도 최근에 좀 받긴 했어요. 그러다 다시 뭐 민간 수주 기대감 부각되면서 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금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8.9포인트 좀 하락하고 있는 14,450원, 14,400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중요한 포인트는 모멘텀의 훼손이 있는가, 앞으로 2023년도에 성장성은 유효한가, 이 두 가지 측면만 우리가 잘 고려한다면 저점의 매수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은데 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주잔고가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2022년도에 수주잔고 전체 7조 9천억 원 규모죠. 올해 목표인 7조 9천억 원의 수주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 회사의 추가적인 신성장 사업 동력이라고 좀 이야기했던 탄산 리튬 추출 공법을 이 바탕으로 한 폐배터리의 어떤 폐배터리 사업 진출 부분이 보다 가시화가 된다면 이러한 기술 활용도를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폐배터리 관련 이슈. 세 번째가 원전인데 원전의 경우에는 비단 뭐 폴란드향 어떤 원전 수주 기대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어떤 모멘텀들은 부분적으로 훼손은 좀 됐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뭐 차지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주 관점에서는 그래도 소형 원전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술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공급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즉 납품할 수 있는 구조 요건을 좀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이고 네 번째까지 뭐 가게 된다면 내용 시트 관련돼서 부분적인 수혜도 예상은 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하에서는 최근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하기도 했지만 자, 이 구간이죠. 기대감을 좀 수반했는데 실망 작용했던 부분들 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른 만큼 떨어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추세 상승, 추세하다 14,000원대 좀 지지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14,000원대를 좀 이탈한다면 저가 형태에서는 모두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실적 기조에 어떤 변함은 좀 없다. 중요한 부분들은 14,0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 준다면 점진적 우상향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사실상 중요한 부분 폴란드 민간 수주의 수주 가능성이 과연 가시화가 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2,500원에서 13,500원 12,500원에서 13,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사업의 모멘텀의 훼손 관점보다는 2023년도 실적 성장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성장 사업 동력이 더욱더 가시화가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욱더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14,0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 저점 매수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시거든요. 12,5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노란톡 안에서는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많이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